네, 현재 코스피 지수 1954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현선물 모두 이어지고 있죠.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김종혜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이냐 아니면 좀 더 가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즘 들어선 차별화와 섹터별의 움직임을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의 주연은 자동차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뭐 지금 자동차 관련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렇긴 해요.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뭐 타이어까지 넓어지더니 이제는 관련된 제강업계까지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경기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추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을 뭐 1950선이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 시점이라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은 과연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전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선진국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진국 쪽을 보시면 아무래도 유럽 쪽의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12년까지 줄어든 것이 2013년에도 큰 폭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데요. 미국은 지금 판매 대수 기준으로 계속 고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이가 점점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 다다르지 않겠느냐. 특히 7월 판매, 8월 판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일시적인 프로모션 효과, 또 재고의 감소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또 이 재고를 덜어내기 위한 일종의 극단적인 프로모션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유럽은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뭐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시장의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어떠냐? 중국의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브라질 지금 현대차 증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나 인도 같은 브릭스 나머지 국가들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 차가 주로 팔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수요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자동차 시장의 성장, 양적 성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적으로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양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되느냐.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양적 성장에 과연 현대차, 기아차는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전체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점유율은 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에 육박했던 점유율이 지금 8%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고 일본 차는 약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는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이머징 시장에서는 양쪽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국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일선 도시에서 환경 규제를 위한 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서부 쪽이라든지 이선 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으면 자동차의 이머징 탄력도 조금은 속도 조절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원래 봤던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할 만한 시기는 계속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은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이 비중 조절을 하는 속도를 조금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절을 줄이는 속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은 줄이되 그 줄이는 속도는 외국인에 맞춰서 조절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자동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일리아, 일치테크, 경창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왜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거냐.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중국 법인의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지금 매출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이익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특히 퀀트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은 Q와 P의 증가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둘 중에 용이하지 않다면 Q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중국 법인의 매출이 잡히고 있는 이 종목군들은 P와 Q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제한적인 고정비에 따라서 이익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일회화 같은 경우에도 매출 5천억 하면 이익을 100억 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출 7, 8천억에 이익이 한 700억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 10년도에 현대차의 성장 스토리를 지금 부품주가 그대로 밟아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투자를 한다면 무게는 아직도 자동차보다는 부품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 한국타이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고가 계속 났던 종목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타이어에 대해서 계속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일단 가장 이제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뭐냐면, 지금 아우디에는 A6까지, 그러니까 가장 상위 모델인 A8 전 모델까지는 한국타이어가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공급하고 있었고, 그리고 BMW에도 지금 5 모델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모델인 7 라인 정도까지 못 가지만 BMW 5 모델까지는 또 한국타이어가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벤츠 S500 모델까지, 그러니까 S600 이상의 모델은 진출을 못했지만 S500이라고 하는 최고 하이 클래스의 플래그십 모델에도 일부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매출에 잡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최고가 차량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제 품질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것에 시장은 밸류에이션의 무게를 좀 더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짓지도 않았지만 지금 자동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선진국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 타이어의 전반적인 생산 추이가 그동안 한국 생산분과 중국 생산분을 넘어서 2014년부터는 헝가리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공장과 같은 여타 공장에 계속 그 생산 대수, 본이라고 하죠. 이제 타이어는 본이라고 하는데 이 본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좋네요, 그러면. 네, 부타디엔이라든지 천연고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이어서 비용 측면에서 원재료 비용, 즉 원가는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로 자꾸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타이어 빅3, 뭐 브리지스톤이라든지 구디어라든지 이런 쪽이랑 벌려놨던 그 밸류에이션 갭이 좀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시장 점유율은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상위 3개 업체의 전체적인 타이어 시장 점유율은 거의 뭐 독보적이거든요. 과점 시장 정도거든요. 한국 타이어가 순위로 봤을 때 세계 뭐 한 7, 8위권 정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위 3개사와의 격차는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를 지금 양적으로도 메워가고 있고 질적으로도 메워가고 있으니까 이들 업체는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이익률은 높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해 나가면서 미국의 이제 그 여러 뭐 구디어, 브리지스톤 같은 업체들의 최근 주가 동향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한국 타이어는 계속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의 이 효율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 또 SUV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장착돼야 하는 상대적으로 큰 타이어들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전장 부품들에 들어가는 커넥터, 뭐 한국단자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 신고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투자 전략은 외국인 매수 지속과 함께 기관도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이제 덜어낼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제 종목을 끝까지 가져간다면 완성차보다는 설명드렸던 대로 오히려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게 나가고 있는 부품주들이 지금 가장 2010년도, 11년도에 강했던 현대차의 스토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측면에서 이들 종목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바뀌면 언제든지 팔자. 그래서 지금 뭐 파업까지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높여야 되느냐? 네. 말씀드렸던 뭐 한국타이어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동안 제가 자동차 부품들을 말씀드릴 때 빼놓지 않고 언급드렸던 종목이 만도와 한라비스트온 공조입니다.
지금 만두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낸 이후에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한국 시장의 주요 전장 부품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결국은 만두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이 최근 확산되는 모습이고 뭐 GM이라든가 이런 글로벌사에 납품하는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중국 법인의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한라비스테온 공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비스테온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포드의 자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차라든지 이런 쪽에 납품하는 그런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더 좋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10대 그룹 수장들이 만났을 때 정몽구 회장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1000만 대까지 생산대를 늘리겠다. 지금 700만 대 수준에서 1000만 대까지 늘리겠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는 노조 때문에 이제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늘려놨다가 국내에서 파업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해외 쪽을 늘릴 건데 중국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질 공장의 추가적인 증산 가능성 지금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현대차를 지금 끌어오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조지아주 주지사가 찾아와서 현대차에게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기아차 하나 공장 만들어놨더니 고용도 좋아지고 주정부의 세원이 풍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이 증설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쪽으로 갈 가능성. 그러면 또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자연스럽게 1차 벤더들은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견인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3일 날 제3고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3고로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 한 10위권 정도로 올라섭니다. 기존의 전기로와 고로 세계에서 나오는 쇳물, 거기서 만들어지는 열연 제품의 양이 전 세계 한 10위권으로 올라서는데 물론 10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선두권과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걸로 뭘 할 거냐라는 건데요.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 강판, 현대에스코가 만들고 있는 강판 쪽에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 철을 받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이렇게 철을 많이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방산업 중에서 가장 강한 현대차 쪽에다 좀 더 납품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루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현대아이스코와 합병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에 철강주주에서는 가장 처음 BNG 스틸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아이스코 같은 종목군들이 좀 더 나을 거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포스코와 우리가 현대제철을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전략상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현대제철이 제3고로에서 물량을 많이 쏟아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되어 있는 철강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더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방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이 철강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 가능성. 건설시장도 별로고요. 조선시장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과거 2007년도 좋았을 때만큼 아주 탄력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현대제철은 제가 보기에 오늘은 이슈로 오르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현대아이스코에서 종목의 중심을 BNG 스틸에서 하이스코로, 하이스코에서 현대제철로 점점 좀 옮겨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는 정말 긴 시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드는데 이번엔 현대제철 순서군요. 이건 잠깐 열의 이야기고 우리는 종목을 볼 때 상당히 기업을 볼 때 냉정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조금 감정을 담아서 자꾸 현대차가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노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는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생산 단가가 계속 높아지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을 비교해 봤을 때 효율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만큼 비효율적인 기업이 없거든요. 그건 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기업이 뭐 자선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 실제로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핵심 기술들은 우리나라에 계속 남겨두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뭐 핸드셋을 짓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상당 부분의 물량을 뭐 반도체도 중국 시안으로 옮기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얘기니까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은 파주 LCD 공장, 그다음에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자산들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조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해외로 옮길 가능성.
그러니까 국내에는 브레인만 남겨둘 가능성은 조금 우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옮기는 추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또 정부 쪽에서 또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세금을 거둘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정치적으로도 좀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계속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좀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데는 아닙니다만 정치적으로 정책 당국 쪽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옵쇼링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이제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세는 올리지만 법인세는 내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해관계가 뭐 노조, 정부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다들 실업률 낮추려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돼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이후에 차후 얘기는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갤럭시 기업입니다. 이거 차는 거 말씀하는 거죠. 입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입는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참 실망스럽다. 그리고 막상 디자인을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디자인은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죠. 말 그대로 이제 팔에 차는 형태,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구부러진 형태로 굉장히 예쁜 그런 디자인이었고 만약에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다면 가격을 상관없이 한번 사볼까도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디자인을 보고 이거 망했구나. 디자인만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신 쪽에서는 일부러 삼성을 조금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나온 외신들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왜 만들었냐. 그냥 두 마디로 그냥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갤럭시 기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스마트워치를 지금 시장이 넓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놓은 것인가 라는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이 스마트워치는 어디에 포지셔닝을 가져갈 것인가. 이 두 가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상당히 어렵네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스마트워치의 필요성 지금 느끼시나요? 글쎄 구글 안경 나왔을 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워치 정말 예쁘지 않으면 뭔가 혁신적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의 그 사장이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좀 웃긴 게 시장에서 이제 뭐 혁신적인 기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감 나오면서 막 그림 나오고 막 이랬을 때 그 삼성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말라. 우리는 패션에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 성격으로서 스마트워치를 내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내놓은 제품을 보면 제가 뭐 패션을 잘 모릅니다만 전혀 패셔너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투박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디자인은 별로였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워치 시장이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S보이스,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통화도 할 수 있다. 이러고 통화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200만 화소짜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뭐 사진을 빨리빨리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2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과연 시장에 소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갤럭시 기어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실망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은 이미 갤럭시 기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나온 디스플레이 코멘트를 보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멀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워치는 아직 확산되는 시기가 아니다. 말 그대로 이제 테스트베드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혁신적인 어떤 디자인과 이런 거를 실험 단계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어떤 그냥 옆에 곁다리로 보여준다는 느낌을 가지는 걸 배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기어를 내놓으면서 일종의 좀 마케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들이 스마트 시장을 처음 열은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스마트워치는 3년 전부터 나와 있었죠.
여러 가지 브랜드로 이미 나와 있었고요. 소니는 2세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제품과 지금의 갤럭시 기어를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제품은 지금보다 하드웨어 사양이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갤럭시 기어가 마치 문을 연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애플보다 우리가 먼저 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좀 이런 표현이 막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가사의한 행동이었죠.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네. 어차피 지금 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기에 뭐 주력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시기가 좀 아닌데 조금 시장의 포지셔닝이 좀 불분명한 제품을 들고 나왔다라는 점을 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스마트워치의 효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 포지셔닝 되는 것이 가장 좋으냐를 살펴봤을 그렇죠. 때요. 네. 지금 구글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 그래서 미국의 몇몇 마을에서는 정말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 굉장히 조악해 보입니다. 위로 뭐 큰 안테나 달려 있고 자동차를 이제 뭐 볼트 이런 자동차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GM 자동차 안에 각종 기기를 다 몰아넣어서 실제로 이런 차가 나와도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악하지만, 어쨌든 지금 구글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무인 자동차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시도하고 있는 건 구글의 세계 정복인 거죠. 말 그대로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모바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부터 가전제품까지 모두 아울러서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나온다면, 그때는 스마트워치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애플 쪽이 유리한 게, 애플은 iOS 하나로 모든 기기를 통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스마트워치가 나와서 그걸로 스마트 패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까지 모두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갖춰진다면, 그땐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쪽이 향후 이제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가전으로 심어서 그 가전 안에서도 가전과 내 스마트 제품 모두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가 갖춰진다면, 그때는 갤럭시 기어가 또 하나의 이제 스마트 제품으로서 많이 판매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지셔닝이 되기 이전까지 나오는 제품들은 일종의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30만 원짜리 장난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계를 뭐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30만 원짜리 장난감에 돈을 버릴 만한 소비자가 과연 많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적으로 한 70% 정도는 사지 않겠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고려해보겠다. 그러니까 추이를 좀 더 보겠다라는 거고요. 꼭 사겠다라는 것이 한 10몇 %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뭐 시장의 분위기를 선점하고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일종의 시장을 열어가는 뭐 프론티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시위가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 3보다 갤럭시 기어로 쏠리는 관심이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요,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하는 스마트 기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의 이제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 가지고는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애플도 준비하고 있는 쇼가 뭡니까? 9월 10일 날 신제품 발표하고 나서 우리 차이나텔레콤이랑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뭔 제품이 나오는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차이나텔레콤이랑 과연 협력을 해서 뭘 할 거냐 너희. 그래서 지금 그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3G를 쓸 수가 없거든요. 주파수가 달라서 3G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그 같은 제품을 사든지 아니면 3G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속품들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기 사고 그까지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애플은 그렇지 않아도 가격도 더럽게 높게 받아먹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LTE를 중국도 TD-LTE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깔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안에서 만약에 LTE를 쓸 수 있는 퀄컴의 칩을 이번에 달고 나와서 정말 차이나텔레콤과 4G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된다면, 그동안 샤오미를 대체했던 그런 많은 제품들이 애플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만약에 이런 이슈가 터진다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이유는, 뭐 볼만한 IT 기기와 신제품이 그렇게 썩 이제 예전만큼의 기대도
작아졌고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은 그 관련 산업들도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질문을 좀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OLED가 이번에 나온다면 제일 기대했던 게 OLED 장비주들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수제주들이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온 제품 보고 실망하면서 주가는 1차적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들 종목을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TV 쪽에서도 결국은 OLED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워치의 궁극적인 모습도 이미 사람들이 예상대로 만들어놨던 그런 형태로 결국은 가지 않겠는가. 다만 수요를 맞추는 시간 그리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시간 이런 시간까지 시간적인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의 쓴소리를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최근에 이제 갤럭시 이름을 달고 나온 것들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아부어서 그런지 그리고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써서 그런지 자꾸 가격을 안드로메다로 조금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이제 좋은지는 저도 안 써본 것이 많아서 정확하게 표현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갤럭시 NX라고 하는 미러리스 카메라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 가격이 180만 원이거든요. 누가 사나요? 이제 아직까지 런칭이 되지 않았고 네. 가격이 그 정도다라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뭐 저라면 안 살 겁니다만 뭐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과거에 이제 망해버린 뭐 갤럭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사는 사람은 있겠지만 180만 원이면 거기다 한 20만 원 정도만 더 얹으면 DSLR 풀프레임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이 조금 너무 기기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나온 지금 이 갤럭시기의 시계도 한 20만 원대 정도에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299달러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내놓은 것은 좀 뭔가 패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뭐 감히 이 조언을 한번 해보겠다면 최근에 이제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또 가격 정책을 런칭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 정도는 조금 불러서 회의를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하이엔드보다는 서양에서 로엔드라고 많이 얘기하는 중저가 좀 상품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는 좀 반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신감인지 아니면은 좀 잘못 생각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또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서 자동차와 IT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네요. 많은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뒤로 미루죠. 예,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략도 함께 들어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김정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